자, 오늘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을 배웠죠? 확률에 대한 개념하고 확률을 카운팅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왜 배우는 거죠? 이 확률하고 뭐 이런 분포들을 왜 배우는 거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통계는 표본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모브 집단을 조사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표본을 구해서 그 표본의 값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값을 추론하는 건데, 추론할 때 어떻게 추론하느냐?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95%의 확률을 이용한 오차 범위, 그죠? 모집단이 있을 범위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다 그랬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럼 도대체 확률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확률은 전체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의 개수. 끝.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전체 개수를,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카운팅하는 규칙을 배운 거예요. 카운팅하는 규칙은 확률을 계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필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어렵지 않았죠? 간단하게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곱하기 계속 곱해주면 된다. 그게 카운팅이라 그랬어요. 카운팅의 특별한 법칙인 우리가 순열, 조합,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곱셈의 규칙을 어떻게 조금씩 수정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중요한 거는 곱셈의 규칙이 뭔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가 쉽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확률이라는 개념과 그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체 집단의 개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게 조건부 확률. 그렇죠? 확률을 계산했는데 확률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지니더라.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원래 알고 있던 확률에서 어떤 조건을 계속 알려주면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었고, 그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개념이 사후 확률. 그죠? 그런 베이지안 확률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다. 근데 기본 개념은 뭐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한 확률이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운 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카운팅하고 막 계산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들마다 특이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퍼져 있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카운팅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실제로 어떤 분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포를 가정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배울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카운팅을 안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이러한 분포를 따라요 라고 통계학자들이 연구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걸 오늘 여러 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부딪히죠.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이런 확률 분포를 가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분포가 만들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조사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률 분포를 배울 때 그 확률 값들을 일일이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변수예요. 우리 옛날에 자료 할 때, 데이터 할 때 배웠죠? 자료 형태. 그때 요인, 변수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걸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그 확률 변수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할 내용은 그래서 확률 분포를 배우는 게 목적인데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쭉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떨 때 이런 걸 쓰고 어떨 때 이런 걸 쓰는지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 되겠죠. 우리가 결국은 이런 분포랑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초를 우리가 배워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결론은 첫 시간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결론은 첫 시간에 다 얘기했고 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결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배우고 다양하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랬는데 우리가 통계학에서 확률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랜덤하게 뽑힌다. 랜덤하다라는 말이죠. 랜덤하게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모든 확률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뽑힌다. 그게 랜덤이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그죠? 표본 뽑을 때, 확률 표본 뽑을 때 랜덤 샘플링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n분의 1이 똑같은 확률에 의해서 뽑힌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랜덤의 의미는 랜덤하고 확률의 의미는 probability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랜덤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숫자로 표현해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할 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면, 뒷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 뭐라 그랬죠? 전체 개수 이거라 그랬죠? 표본 공간이. 그래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게 전체 공간에 대한 얘기고 뒤에 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죠. 그죠? 그렇게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던진다. 그럼 이 두 개의 전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앞면이 나올 수 있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또는 물건을 샀다, 안 샀다, 샀다,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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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샀다, 안 샀다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을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하자. 우리 지난주에 해봤어요. 그래서 앞면의 개수가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은 앞면의 개수를 1로 놓고 보면 그죠? 앞면이 하나도 없을 때는 0, 앞면이 하나 있을 때는 1, 앞면이 두 개 있으면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로 해준 거예요.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안 쓰고 이거를 야 이렇게 너무 어렵다. 그냥 우리 1, 2, 3, 4로 표현하자. 그래서 앞면의 수를 우리가 관심 있다. 그러면 앞면의 수가 1로 놓고 보고 1이 몇 개 있니?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확률 변수의 의미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숫자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숫자로 바꿔서 그 분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확률 분포인데요. 이산확률 분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정수로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자, 자녀수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돼 있죠. 1.5명 이런 건 없죠. 우리가. 그죠? 가정마다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수로 이루어진 거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 어떤 값이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자, 몸무게가 그러면은 55kg에서 56kg 사이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두 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키는 무슨 확률 변수예요? 키는 연속 확률 변수죠. 그죠? 값이 계속 이어지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키가 175cm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값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값을 재면 175.326543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연속 변수의 값은 연속적인 값인데 우리가 일부러 쪼개서 우리가 정수 형태를 쓰지만 원래 값은 연속적인 수치를 이용하는 값을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길이 이런 거 그것도 연속 변수고요. 고객수는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당연히 이산 확률 변수고 자녀수 똑같이 이산 확률 변수고 칼로리는 값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고 주차 위반 건수 한 건, 두 건 이러니까 얘는 이산 확률 변수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우리 다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